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 어기, 양반가와 초가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그 골목 끝에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는 반쯤 내려앉고 담장은 이끼로 뒤덮였으며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가 돌뚜껑도 없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그냥 우물집이라 불렀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 우물에서는 달이 밝은 밤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사람이란 무릇 무뎌지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골목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자 그 울음소리를 밤바람 소리쯤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낮에 그 담장 앞까지 달려가 기세를 부리다 해가 기울면 주랭랑을 쳤고 어른들은 그 골목을 밤에는 돌아다니는 것으로 서로 무언의 약속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우물집은 수십 년을 조용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초가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젊은 선비 하나가 북촌 어귀에 방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만득. 나이 25에 얼굴은 펀칠 하나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보따리 하나뿐인 처지였지요. 과거를 준비하는 그에게 한양의 새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사정을 털어놓으니 그 아주머니가 입술을 실룩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골목 끝 우물집 있잖소. 거기 행랑채가 비어있는데 사실 그 집 문서가 여기 주막집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오. 다만 거기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만드기 사연을 묻자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은 소문이 자자하오. 젊은 선비 양반이 거기 들어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소. 허나 만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대로 귀신이란 마음 약한 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믿었고 무엇보다 주머니가 워낙 가벼웠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행랑채 한 칸은 그에게 더없이 솔깃한 제안이었지요. 그날 저녁 만득은 짐보따리를 등에 메고 우물집 살인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비명처럼 울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그 한가운데 우물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우물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깊었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깊이였지요. 이상하게도 우물 주변 잡초들만 유독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무언가 생기를 빨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만득은 애써 시선을 거두고 행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만득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등불을 켜고 책을 읽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선비가 꽤나 배짱이 있군. 혹은 저 선비가 어리석군 하고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만득이 책을 덮고 막 눈을 붙이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허나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소리는 낮고 가늘었으나 분명했습니다. 우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고 참다 끝내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만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불을 들쳐내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물 앞에 하얀 것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긴 흰 치마에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우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실처럼 가늘고 희었습니다. 만득은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득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에서 읽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모조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튿날 만득은 이사를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주막이 아니라 동네 노인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그 여자의 구부정한 등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그 골목에 살았다는 칠순의 노파를 찾아가 우물집 이야기를 물으니 노파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 그 집에 처녀가 하나 살았소.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 참으로 얌전하고 영특한 처녀였는데 그 집 행수 아들놈과 혼인 이야기가 오갔다오. 그런데 그 아들놈이 이미 다른 집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있었지. 옥분이가 그것을 알고 행수 영감에게 따졌다오. 혼인을 파기하겠노라고. 그런데 노파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옥분이가 보이지 않았소. 행수 영감은 옥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 했지. 그러나 동네 사람들 다 알았소. 그 후로 우물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났으니까. 만득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행수는요, 그 이듬해 봄에 갑자기 죽었소. 악몽을 꾸다 심장이 터졌다 했지. 그 아들놈도 혼례를 올리고 2달이 못 되어 시름시름 앓다갔고, 그 뒤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재앙을 입어 결국 집이 비어버린 것이오. 만득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등불 앞에 단정히 앉아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비였고 선비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글로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문을 썼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처녀에게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넋에게 이제 그 한을 거두고 편히 가시라는 소박하되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만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제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리고 마당은 칠흑 같았습니다. 읽는 내내 등줄기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제문을 다 읽고 그 종이를 우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봄날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만득의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달빛도 없는데 그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뺨,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2눈이 만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오래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를 마침내 누군가 들어주었을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이슬처럼. 만득은 그 자리에 한동안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골목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뭔가 한 모양이라고, 무당도 못한 일을 선비 양반이 해냈다고. 만득은 그 뒤 우물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물 위에 단단한 돌뚜껑을 구에다 덮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작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름도 성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꽃 문양 하나만. 옥분이라는 이름이 세상 어디에도 남지 않았지만 그 꽃 문양 하나만큼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만득은 혼자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듬해 봄, 만득은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그는 우물집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이름 모를 들꽃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피지 않던 꽃이었습니다. 만득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우물집에서는 영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집은 허물어지고 우물도 메워지고 골목도 달라졌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 살던 노인들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억울하게 저승길을 떠나지 못하는 넋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라고. 글 한 줄, 진심 한 조각이 칼도 못 끊는 원한의 실을 끊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북촌 어느 골목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